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중에서 주 요인이 주식 투자가 결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갑자기 폭증을 했느냐? 라고 하면은 역시 AI 붐이죠. AI 혁명이죠.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를 봐도 명백하게 이 주식 투자 폭증이 이 원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는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 원화 환율 폭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성 대내외 증권 투자,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미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통계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라고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쭉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가 급증세를 하고 있죠. 기존의 추세선을 벗어나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2020년 초에는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잔액이죠. 10조 달러에 달했는데 올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35조 달러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 15조 달러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미 증권 투자가 폭증을 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증권 투자 상품별로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국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회사채 있고 기타 등등이 좀 있는데 이 분홍색이 이제 주식을 나타냅니다. 주식 투자를 보시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폭증을 하고 있죠.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약 8조 달러 정도였던 것이 20조 달러로 거의 2배 반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중에서 주 요인이 외국인의 대미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가 결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2020년부터 외국인의 미국 증권 투자가 왜 갑자기 폭증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역시 그 AI 붐이죠. AI 혁명이죠.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가장 먼저 팬데믹에서 벗어났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미국이 이제 AI 혁명을 주도를 했죠.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이제 AI 혁명을 주도를 하면서 그로 인한 주가 거품을 이렇게 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거기에 외국인들의 대미 증권 투자 주식 투자도 편승을 해서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인이 해외 장기 증권 투자를 한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도 거의 기존의 증가세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2012년에는 한 7조 달러 정도였던 것이 팬데믹 직전에는 2조 달러 였다가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는 좀 늘어나서 한 17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죠. 미국인의 해외 장기 증권 투자,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는 2배죠. 2배가 넘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증가세도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가 미국인의 해외 장기 증권 투자를 압도를 하죠. 압도를 하고 있죠. 미국인의 해외 장기 증권 투자 내역을 보면은 분홍색이 이제 주식이고 초록색이 장기 채권을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주죠. 주식 투자 등락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추세선을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미국인의 해외 장기 증권 투자를 비교해 보면은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 중에서도 특히 대미 주식 투자가 가장 크게 폭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팬데믹 이후에 달러의 단독 강세,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한국 원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일단 통화들에 대해서 달러의 단독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차도 큰 요인이죠. 미국의 이제 FRB가 2022년부터 금리를 5.25, 5.5%까지 굉장히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올렸죠.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가 가속화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외국인의 대미 주식 투자 폭증도 달러 강세의 주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AI 주가 거품의 또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일부 각 나라별로 주요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대미 증권 투자는 어떤가? 일본의 대미 증권 투자는 보시면은 이게 팬데믹 전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팬데믹 좀 늘어났다가 2025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투자 상품별로 보면은 2019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난 원인은 뭐냐면은 채권 투자가 늘어났죠. 채권 투자가 늘어나갔다가 그다음에 2025년에 감소한 것은 대미 채권 투자가 감소를 했죠. 반면에 주식 투자는 쭉 늘어났다가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푹 늘었죠. 푹 늘었다가 이렇게 계속 급증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2022년에 러우전징 때 일시적으로 이제 감소했다가 쭉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그 대미 주식 투자는 6천억 달러, 팬데믹 전에 6천억 달러 했던 것이 1조 2천억 달러까지 폭증을 했죠. 그래서 6천억 달러나 무려 급증을 했죠. 이제 일본 역시 이 엔화 약세의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대미 주식 투자의 폭증. 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팬데믹 넘어서 2021년까지는 엔화 강세를 보였다가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강세를 보였다가 2021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엔 달러 환율이 폭등을 했는데 폭등한 배경이 이런 이제 일본의 대미 주식 투자 폭증과 이른바 이제 미일 금리차 이 두 가지 요인이 엔화 약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주식 투자는 한국만 이렇게 폭증을 한 게 아니고 일본도 폭증을 했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한국도 한번 보면은 한국의 대미 증권 투자도 이렇게 쭉 증가를 해오다가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증가세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오죠. 대미 증권 투자가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서 팬데믹 직전에는 4천억 달러 했던 것이 8천억 달러로 2배가 늘어났죠. 2배가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한국의 해외 투자는, 이 앞전 동영상에서 한 1조 1천억 달러인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대미 증권 투자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해외 투자는 미국만이 아니라 뭐 일본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홍콩 증시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유럽 증시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제 한 1조 1천억 달러가 되겠죠. 미국에 대한 그 증권 투자는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2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상품별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주식 투자죠. 주식 투자가 팬데믹 전에 한 1,5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중에서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죠.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의 폭증세는 일본보다도 더, 일본은 6천억 달러에서 뭐 1조 2천억 달러 2배 정도 늘었잖아요. 한국은 1,5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늘었으니까 거의 4배가량이 폭증을 했죠. 이 주식 투자 폭증이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원화 환율의 약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지차도 워낙 두 가지죠. 따라서 원화 약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를 축소시키든지, 금리차를 축소시키려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든지 한국이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든지, 그리고 한국의 대미 주식 투자를 조금 억제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의 대미 증권 투자는 2015년, 2016년에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다가 2016년에 쭉 감소를 해서 1조 5천억 달러로 줄어서 쭉 왔다가 그다음에 2022년부터 다시 줄어들어서 지금은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뭐 이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증권 투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2016년에 5천억 달러가량 줄었죠. 2016년에 이렇게 줄어든 것은 뭡니까? 이때 2015년에 뭐였습니까? 중국의 주가 거품 붕괴가 있었죠. 중국의 그 후광풍 해가지고 주가 거품이 팍 폭등을 했다가 2015년에 이제 주가 거품이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민은행이 이제 위안화 환율 관리를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다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일어났죠. 그걸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왔다가 2022년 팬데믹 때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나 중국의 이제 대미 증권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점점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중국의 대미 증권 투자를 상품별로 보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장기국채 투자가 압도적이었죠. 전체 1조 8천억 달러 중에서 1조 한 3천억 달러 가량이 미 장기국채
투자였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미 증권 투자 감소의 요인은 장기국채 투자 감소죠. 장기국채 투자 감소는 1조 뭐 한 3천억 달러 가량 달했던 것이 쭉 줄어가지고 최근에는 한 7천억 달러를 밑도는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가량 장기국채 투자가 절반, 특히 이제 2022년부터 장기국채 감소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의 대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있다가 2020년에부터 약 완만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중국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미국과 증권 투자 면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미 장기국채에 있어서의 그 중국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달러 위안화의 미 달러 환율 역시 보면은 뭐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만 거의 뭐 6위안에 대해서 7위안 전반 때에서 이렇게 변동이 없죠. 거의 우리가 이제 위안화 약세보다는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증권 투자한 자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렇게 거의 뭐 위안화는 미국과의 어떤 이제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흑자 뭐 이런 요인에서 영향을 뭐 다소 받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위안화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이미 증권 투자로 인해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약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편 이제 유럽 전체로 보면은 유럽연합의 대미 증권 투자를 보면은 이렇게 쭉 2012년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팬데믹 이후에 폭증을 하고 있죠. 역시 유럽의 대미 증권 투자의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폭증 원인도 역시 주식 투자죠. 역시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가 4조 달러에서 거의 뭐 10조 달러 육박할 정도로 폭증을 했죠. 유럽이. 그러니까 거의 6조 달러나 늘어났어요. 유럽의 대미 주식 투자가.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유로화 약세의 요인 중에 하나죠. 물론 미국과의 금리 차도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미 주식 투자가 2배 반 정도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미국 주식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고,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 유럽의 대미 주식 투자 폭증이 미국의 AI 주가 거품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달러 단독 강세를 야기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외국인의 대미 증권 투자를 봐도 명백하게 이 주식 투자 폭증이 이 원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는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제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니면 유럽이 됐든 이른바 혁신을 이렇게 주도한다든가 혁신을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